예, 이번 시간에 전세 보증 보험, 왜 전세 사고가 날까? 어? 자동차 보험처럼 보험 들어놓으면은 자차를 들면 하면 되는데 왜 안 됐을까? 이 구조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이게 허그에서도 있고 서울 보증보험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맹점이 있어요. 아파트, 다세대, 아파트는 거의 뭐 아파트가 전세 중에서 제일 안정적이고요. 다세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라왕들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큰 문제가 되는 게 1차 주거 형태인 아파트하고 다세대,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이나 뭐 서민들이 사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90% 이상이 가입이 불가능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왜 그런지 이 허그에서 다가구를 어떻게 감정을 하고 대출하고 보증금 있잖아요. 대출하고 보증금. 이게 부채 아닙니까? 이 부채를 어떻게 감정하라는지 건물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보증보험 내용을 드릴게요. 어떻게 쭉 하다 보면 가입하는 방법하고 조건이 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택가격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가격이라는 말의 핵심입니다. 다가구는 이렇게 안에 상가도 있고 여 위에도 주택으로도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주. 그 중에서 감정을 할 때 주택 외에는 뺀다는 얘기예요. 뺀다는 얘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개별주택 가격. 각 주택마다 개별주택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주택과 상가가 50% 있는데 개별주택 가격을 조회를 해봤더니 이게 1억이다. 기준시가를 조회해 보니까 이게 1억이다. 제가 개별주택가하고 기준시가라는 말을 구분해서 쓰는데 주택 외는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보증보험에서는 이 부분이 빠집니다. 이게 과표예요. 과표. 세무서 그리고 구청, 세무과에서 재산세를 내는 기준표입니다. 요거에 몇 프로를 재산세를 내는 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에 140%, 140%. 뭐는 빼고, 요건 빼고, 요거는 빼고. 그러니까 이게 2억이라고 하면, 2억, 과표가 2억이라고 하면, 시세는 한 4억 정도 해요. 실제로. 대충. 2배 정도 해요. 과표의 2배, 과표의 2배. 그런데 이 1억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할 수 있는 데가 없죠. 사례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건물을 한번 볼게요. 선화동 234-1번지. 그래서 제가 미리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대지 면적 211제곱 그리고 다 산정 이렇게 돼 있고 건물 면적 전체가 326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건물에서 산정이 326. 이거는 다 주택이란 얘기예요. 다 주택. 건축물 대장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건축물 대장을 조회. 죄송합니다. 234-1번지, 234-1번지 한번 하고 다시 조회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단독주택이라고 이렇게 뜨죠. 단독주택이라고. 그리고 건물 정보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다 끝에 다중주택 이렇게 써있죠. 주택. 건물 전체가 주택. 이런 거는 해당이 가능합니다. 한번 감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허그에서 하는 대로 해보면 개별주택 가격이 4억 6,600이에요. 이거에 감정을 어떻게 한다? 6억 5,200. 근데 우리 동네 거니까 제가 알잖아요. 저거는 5년 전 가격이지만 그때 당시 9억에 내놨어요. 9억에. 그러면 개별주택 가격은 그때 당시로 하면 4억 6,600. 그럼 140% 하면 6억 5,200이잖아요. 6억 5천. 6억 5천 정도로 허그에서는 저걸 감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6억 5천 안에 대출하고 보증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5년 전 거 수익률표로 볼게요.
그때는 대출 금액이 3억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증금이 2억 8,400, 약 3억 정도 있네요. 그 투자금이 3억. 여기에서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우리가 333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매매 가격이 9억인 거는 대출이 3억 정도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은행에서 뭐 반공제 뭐 어쩌고 하고. 그리고 보증금을 3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투자금이 3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황금 비율이에요. 이게 황금 비율. 투자를 했을 때 지렛대 효과에 의해서 적정량의 부채를 끼고 샀었을 때 수익률이 11%에서 12%가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이게 황금 비율입니다. 이건 외워두셔야 돼요. 333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시세가 9억짜리를 허그에서는 전체 면적이 100%를 다 썼는데도 4억 6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얼마였어요? 아까 3억이었죠.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근데 감정이 6억 5천 2백이었어. 그럼 6억 5천 2백에서 대출 플러스 보증금이 5억 8천이에요. 전세로 가입할 수 있는 여부는 6,800이 남았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감정을 개별주택 가격에 시세는 9억인데 좀 짜게 해두라고요. 140%를 잡아서 감정가는 6억 5천으로 했어. 근데 대출하고 이 보증금이 시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출은 3억, 보증금은 3억, 대출하고 보증금 합쳐기 5억 8천, 6억이라고 쳐요. 그러면 한 6,800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6,800 안에, 내가 6,800에 다음 전세를 들어오신 분이 보증보험을 들으시면 가입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몇 년 전 얘기냐? 5년 전 얘기인데 죄송하게도 5년 전에는 여기가 전세가 3,500이었는데 최근에 몇 년 동안 이게 2배로 뛰었습니다. 7천만 원, 5천만 원.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가입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전체 면적이 주택인 이런 건물조차도 현실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에 그냥 제가 두 건물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겉에서 보기에 이게 코노각지에 건물도 커. 이게 복합 건물입니다. 주택하고 상가하고 합쳐진 거. 요게. 그리고 아까 사례에서 봤던 건물. 이건 좀 비싸 보이죠?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는 다중 건물이라고 해서 오롯이 다 주택입니다. 아까 그게 비싼가요? 요게 비싸 보이는가요? 일반인들 눈으로 그냥 지어진 연식은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그나마 아까 여분이 있어가지고 가입이 가능한데 저거는 가입 자체가 신축 첫 입주라고 해도 가입이 안 됩니다. 요 건축물 대장 한번 볼게요. 건축물 대장이 대지 플러스 건물에서 나오잖아요. 전체가 1267 이렇게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별 주택이라고 했죠. 개별 주택 가격 1267에서 주택에 해당되는 부분은 95제곱밖에 안 돼요. 300평 정도 넘는 것 중에 겨우 주택은 30평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1억 3,900 나왔어요. 전세가 나오겠냐고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다가구하고 상가주택이고 겉에서 봤을 때 위치 좋고 하는 것들은 가입 자체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입이 불가능하지. 가입이 불가능하지. 그래서 가입 자체가 안 된다. 그리고 빌라 왕들이 뭐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아까도 여기 사입 가입에 보면은 시세의 140%를 잡아주잖아요. 근데 보통 시세의 반을 과표를 잡잖아. 개별 주택 가격에. 공동주택 가격이라는데 공동주택 가격에 140%를 해주게 돼 있어요. 주택 가격 산정해보면 여기 140%라고 돼 있잖아요. 아파트, 오피스텔, 노인 목주택하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요즘 그 밖에 비용 이제 다세대 이게 빌라잖아요. 이 빌라에 보면 여기 140%돼 있어요. 2억짜리 빌라가 과표가 얼마로 돼 있을까요? 1억으로 돼 있어요. 그럼 1억 4천이라는 거야. 1억 4천. 1억 4천에 전세를 놓을까요?
안 되지. 그리고 그게 맹점인 신축들 위주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신축은 이런 과표 자체도 안 나오고. 매매가가 2억인데 1억 8천이나 혹은 2억 1천에 막 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런 요번에 생긴 사태에 대해서 우리 뭐 공인중개사 분들이나 뭐 아니면은 뭐 그 건축업자분들이나 피해자분들하고 정말 이게 뼈아픈 일이죠. 저도 당사자입니다. 저도 전세를 한 2년 전부터 쓰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겠지만 제가 4년 전에 진짜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뭐 해안에 있는 건 아닌데 전세자금 제도를 절대로 대출을 많이 해주면 안 된다고 했어요. 빌라 왕들이 잘못한 건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빌라 왕들이. 근데 그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준 거는 정말 죄송한데 정부예요. 전세자금 대출 해주면 안 된다. 집 없는 사람, 아니 돈도 없는 사람들이 건물을 소유한다고 지탄받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돈 없는 사람이 전세 얻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갭 투자라는 게 생기잖아요. 주거 안정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다가 이게 지금 파탄 난 거예요. 그때 당시 실상을 저희들이 보면은 5년 전에 월세 손님이 다 사라지고 전세 손님들 막 밀려오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저리로 막 1점 몇 프로 해가지고 LH, 중소기업체, 지방자치단체 무슨 여성부 다 해가지고 우리가 방에 아까 같은 경우 한 20개가 있어 다가구에 전세를 10개, 15개밖에 놓을 수가 없어요. 방은 비워놓을 수가 없으니까. 전세자금 이러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 또 어떤 경우가 생겼냐면 신축을 짓는데 건축비가 5천밖에 안 들어. 근데 5천밖에 안 되는데 전세를 7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아, 매매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매매가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겠다. 그래서 깡통 빌라 말고 깡통 다가구 같은 것도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때 의식 있는 제가 이제 하도 그게 이상해가지고 청와대 신문고에다가 올렸어요. 이거 전세자금제도 이렇게 하다가 젊은 사람들 큰일 나겠다고. 저희들은 그때 보였어요. 5년 전에 이게. 지금 빌라 왕들을 욕을 하는데 빌라 왕들하고 이 사기꾼들은 그런 빌미를 보여주면은 그거를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의식 주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걸 갖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걔 주변의 부동산에 보니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전세자금제도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투기의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인 전세 가격이 우리밖에 없잖아요. 전세 끼고 아파트 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가더라고. 갭 투자. 또 무슨 문제 생기면 국민들은 대책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요번에도 대책 세워달라고 하는데 경마를 중단시킨 거는 정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하지만 심정은 이해는 하지만 무식한 행동이에요. 이건 근간을 넣는 거예요. 자유경제 시장은. 지금 빚잔치라고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받아가야 할 사람이 무잉여죠.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 남는 게 없다고 해서 경매를 못 치는 다가구들도 있어요. 경매를 정지를 시켜놨어요. 몇 푼이라도 받아가야지. 그 사람들 신용불량자가 없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또 대책 마련하라고 하면 대책 마련하면 정부를 바라보면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세금이에요. 우리 잘 봤잖아요. 몇 년 동안. 집값 올라갔는데 정부에서 대책 받으려고 해가지고 소유주분들하고 뭐 다 해가지고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세금을 다 들어. 이번에도 뭐 하면 다 세금이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곪은 건 터지게 돼요. 물론 세입자분들이 이거 제 얘기를 들으면 엄청나게 비난을 하시겠죠. 엄청나게 비난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몇 년 전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해주신 정부와 산하기관들의 문제가 제일 커요. 그리고 아니 건축비 5천 들고 전세가 7천인데 그거 갖다 투자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고 뭐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전세가 3천 멀쩡한 것들이 7천이 되더라니까. 아 이거 큰일 나겠다. 근데 대책 마련하라고 하니까 또 요즘 그거보다도 더 무서운 게 1차 피해자분들이 벌써 나왔죠. 이게 대부분 자기 돈 갖다 들어가신 분들이 아니요. 직장인 전세대금, 뭐 청년 대출 이런 걸로 들어오신 분들 다문화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2차 피해가 난 정말 걱정되는 게 뭐냐면 멀쩡한 주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 그러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 3, 4의 법칙에 의해서 아무 이상 없이 황금 분할로 투자를 하신 분들의 전세 세입자분들이 다음에 나갈 때 이 다음 세입자를 지금 못 구하고 있어요. 지금 하도 언론에서 난리 나고 우리 유튜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문제고 저기도 문제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간 거였어요. 제가 초창기 처음 부동산을 했을 때는 진짜 전세는 돈 있으신 분들만 얻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방이 10개라고 하면 한 3개밖에 안 났어요. 3개밖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5개, 6개로 늘어 겁이 나더라고, 그때는. 그러니까 이 사단이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성실하게 3분의 1만 방을 놓으셨던 분들의 집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봅니까? 원래 있는 사람 잡으면 아랫사람 죽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 더 죽는 거라고. 자꾸 대책 마련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해가지고서 댓글 같은 거 보면 겁나요. 주인들이 대출을 없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러면 누가 지금 저기 하겠어. 이게 그래서 정부에다 대책 마련을 해달라고 하면은 저도 한 3년 동안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래봐야 그거의 역효과가 너무 나더라고. 굶은 건 터트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비난은 많이 받아야겠지만 지금 앞에 온 폭풍보다 그 다음 후폭풍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집들 미국은 10%만 있으면 투자를 하게 해요. 지금 또 제가 이제 맨날 그 매매 손님들을 만나면은 30%만 투자를 이 정도면 된 거예요. 은행은 10% 중부 부족금 갖다가 돈 장사하잖아요. 그럼 100%다 갖고 있어야 되나요? 그렇진 않잖아, 지금 시대는. 그러면 정상적인 그 전세 세입자분들도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아졌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전세를 찾는 수요가 너무 급증을 갑자기 했어요. 저금리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 사단이 난 거고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산하기관에서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LH는 LH대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여성부는 여성부대로, 충남은 충남대로, 대전은 대전대로 막 해줬어요. 직접. 그러니까 이제 전세 임대 시장에서 전세가 다였죠. 저도 1년에 200개 이상을 썼었어요. 근데 2년 전부터는 아예 안 썼었어요. 이게 사단이 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정부에 말씀드리는 거는 전세자금 대출을 지금 뭐 얻는 사람도 없겠지만 어설픈 대책 마련보다는 후폭풍을 위해서 점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줄여달라.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가지고서 전세를 얻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해결책이 하나 있어요. LH 전세를 들으세요. 그건 보증보험이 가입이 됩니다. LH 보증보험은 자기들이 그냥 들어요. 내가 피해를 하면. LH 전세 자금에 지원을 하셔서 그걸로만 전세를 드세요.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위의 것들은 위험하시면 월세를 내시던가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요즘 하도 전세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전세자금 대출을 좀 강화시켜야겠다. LH만 들으시면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정부에서 대책 같은 걸 안 내놓으셨으면 경매를 그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맞지만 경매가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빚잔치를 못 하는 데도 있어요. 저도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거는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이라고 해가지고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부의 대책은 결국에는 다 세금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